예. 예. 자, 예. 우리 오늘 저는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 니질리언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에 대해서 의미라든가 왜 이걸 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인가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코비드 19 이 사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석 달 정도의 그 실험을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비드19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에 대한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발 하라리의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와 최근에 또 헨리 키신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두 분 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간 기사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이게 지나가겠죠. 우리 인류는 생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존하고 난 뒤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계 질서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라든가 유엔과 WHO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보고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바뀌는가? 그 영적인 수준도 인류의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올라가게 되느냐 그것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그 향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극복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디자인을 갖고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승리자로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보시다시피 바로 오늘도 여러 가지 철학 종교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지금 사회 시스템이 철학적으로 보는 견지 불교에서는 뭐 공적시색 색적시고 우리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적인 특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도 좀 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은 우리 인사차 한 2, 30분 정도 할까 합니다. 내로 하고요. 저는 그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은 주말마다 여기 용인에 집이 있어요. 그 2010년도부터 여기 주말마다 회의가 서울에서 자주 열려서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010년도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진주 서울을 오갑니다. 그럴 때마다 휴게소에 금산 우리 인삼랜드 휴게소에 들리는데요. 한 두 달하고 석 달 전, 두 달 전, 그리고 3주 전, 그리고 바로 어제 올라올 때 보니까 많이 달라요. 한 두 달, 한 달 전에 막 피크로 올라갈 때만 해도 사태가 굉장히 사일런스하고요. 그러한 분위기인데, 어제는 그래도 올라올 때 보니까 좀 차들도 있고 사람도 좀 있고요.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사실은 이것을 우리 팬데믹,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이 뭐 변화가 크게야 있겠습니까? 크게 그런 거는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그러한 것에는 변화가 글쎄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1000년, 200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요. 이 패러다임이 벌써부터 학교라든가 회의할 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전공이 전기공학이라서 에너지 쪽인데요. 에너지 전환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스마트한 시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역량 강화, 시민이 스마트하지 않으면은 아마 거대한 빅브라더, 컨트리, 가버먼트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이 똑똑하면은 정부를 감시할 수 있겠죠. 그럴 때만이 바로 이제 앞으로는 승리하는 그러한 리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국가, 그러한 시민으로 뭉쳐진 그러한 공동체는요, 이 세계를 리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스마트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이 오늘 바로 생존에 대한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모든 디자인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모든 경제가 여기 산업의 창출이, 또 예를 들면 우리 LH가 있으면은 LH도 모든 이제 빌딩이라든가 설계할 때 이 생존에다가 개념을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국제 질서 변화는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조금 곁들여서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메이킹 마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쪽에 신경을 써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국가적인 경제의 재편성이라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좋은 유전인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결론으로 두 가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민 역량 강화와 바로 글로벌 연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일단 제 본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전기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재석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도 대한전기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요번에 원래 1년인데요. 우리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작년에 차기 회장으로 1년 있다가 근데 제가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사회도 개최해야 되고 우리 이사회는 우리는 공익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이 그 이사회가 정족수가 돼야 되고 그 법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사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일시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화상회의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형태가 계속 흘러갈 것 같은 그러한 것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조금은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믹싱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본인을 소개하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는 그 전공이 전기 중에서도 전력 쪽입니다. 근데 원래 한 30년, 40년간 확률론적인 발전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확률론적인 신뢰도 크는 거는 전력 계통의 신뢰도 크는 거는 지금 현재 살아있을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되면 정전입니다. 정전을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8년 전부터 제가 이 릴라이빌리티라는 거를 연구하는데 리질리언시라는 것이 미국에서 IEEE 컨퍼런스 할 때마다 떠요. 그래서 한 8년 전부터 소위 전력계통의 복원력.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어떤 사람 복구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션이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션에 한 7년 됐는가 그런데요. 저도 우연히 그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5년 전에 4번, 10번 사고 4년 전에 8번, 저작년에는 7번 사고 작년에는 5번,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 번 사고는 날 것이다. 뭐 이런 걸 예측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8년 전부터요 미국 백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느냐? 이 리질리언시라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애뉴얼 레포트가 나와요. 이거는 이 100만 년에 한 번, 1000만 년에 한 번, 1억 년에 한 번 사고 나는 거. 근데 그 액시던트가 터지면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끼치는 거 이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고 바로 작년에 아틀란타에서 그 IEEE 제너럴 미팅이 열렸습니다만은 거기서 이 릴라이빌리티와 리질리언시 관계가 매우 핫 이슈가 돼서 토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릴라이빌리티 학자들은 이제 리질리언시도 릴라이빌리티도 일종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은 한번 발생하면은 인류가 휘청하는 거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는 거죠. 뭐 그러한 사건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지진 또는 이제 아시다시피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잘 막았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어디서 하느냐? 백악관에서 합니다. 근데 일본도 그 전까지는 안 하시더니 이제 일본도 우리가 그 후쿠시마 이후에 바로 그 국무실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리질리언시에 대해서. 그러면서 유럽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데 제가 쭉 하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어떻게 해서 이 바로 우리 경주에도 지진 나고 해서 그때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지진 재난에 대한 이 또 메르스라든가 사스 여기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전만 해도 요번에 코비드19 사전만 해도 지진 재난 자연 재난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보다. 근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정전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제안을 해서 마침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저는 또 그러한 지진이나 뭐 슈프, 태풍, 타이푼 이런 것들 외에도 바이올로지,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올로지 쪽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리질리언시를 연구를 계속 지난 7, 8년간 하면서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주장하는 사진을 보고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다시 말해 X축은 시간축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회를 디자인하고 삶을 디자인하고 이랬다면은 바로 최근까지는 environment, 우리 환경을 어떻게 잘 디자인할 것인가 이걸 한 거죠. 예, 마치 제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진화로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는 생존하기 위해서 디자인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가 잘 밑받침돼야만이 이러한 생존에 대한 것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좀 깊이 지난 2, 3년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 environment와 profit에 대한 우리 디자인을 하고 이게 지나간 거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밑받침으로 한 이 생존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됐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던 차에 우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좀 조용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기치고 허풍 때리고 그리고요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안 하시겠나 이렇게 느꼈는데, 요번에 우리 신천지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결을 하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지난 3개월 내지 엄청나게 밤마다 잠을 못 이루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이 사회에 CSR입니까? 우리 너무 고상적으로 하면 노블레스트 오블리주입니까?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사회에 이 시티즌이 스마트한 그 시민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소리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 차에 고민하다가 요 근래 아시다시피 패러다임이 바뀌고자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람이 살다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야 바뀌겠습니까? 그런데요, 요번에 그것도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변화, 크다 작다는 거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죠. 이것은 그 불확실성의 그 형용사니까 차다 덥다 멀다 가깝다 이건 다 uncertain, ambiguous, 그 애매모호한 이론이죠. 근데 그 객관적인 애매모호한 것은 확률 이론을 갖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형용사적인 애매모호한 것은 처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퍼지 이론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러한 사태를 접하면서
이제 숨어서 있을 수만은 없구나 많이 느낌을 갖고요. 그 차에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저는 학교의 교수니까 강의를 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 강의가 안 되죠. 직접 대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상으로 강의를 하든지 또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 방송국을 하나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이슈되는 것을 한 달은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한 좀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친구들한테도 해서 같이 이러한 것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공이 사회학도 아니고 정치학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 근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이 정치 어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총선을 하면서요. 총선을 이 와중에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몸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해답이 있다고 보고요. 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이제 어글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본 사태의 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봤습니다만은 어, 그 유발 하랄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아주 그 사람은 나이가 44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한 그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래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한 식견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갖고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죠. 앞으로 굉장히 그 지금 긴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태에서 디시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원히 갈 수 있다. 우리 삶에.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두 가지죠. 전체주의와 그 우리 개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전체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거. 그렇지 않으면 빅브라더가 우리의 그 내부 언더드 이 바디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영적인 것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스마트한 시민이 되면요, 이 정부를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국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그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굉장히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지자체도 고민하고 교수도 고민하고 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 두 번째로 그 한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국수주의, 자기 나라 문을 다 걸어 잠그겠죠. 그런 게 좋으냐? 아니면은 글로벌 연대가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해서 얼마나 인류가 참 설쳤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근래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막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이 지구가 몸살을 알았다는 거. 그래서 이 몸살을 알았기 때문에 인류를 좀 떨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 지구가 아주 동감이 갑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인류가 많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할 것인가, 이 생존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이슈가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건설업체 사람이 잠깐 들렀는데요. 그 건설업체 사람이 아유 교수님 앞으로 뭐가 돈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어, 생존이라고 그랬어요. 생존을 위한 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건축도 그렇고요. 에너지 산업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돈을 법니다.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키신저도 뭐 반대되는 측면의 그 사상은 예, 아시다시피 키신저는 아메리칸 퍼스트죠. 미국이 먼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이니까 둘 다 유태인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그 유발 하라리는 이 아닙니다. 그 일종의 좀 반미주의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 그 외에는 서로 비슷한 논리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지금 현재 누구든지 세계 대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1차 세계 대전 끝나면서 오스트만 대국이 무너졌죠. 그때만 해도 지금 터키죠.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하고 있는 그쪽에 그 제국이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들은 신날지 모르지만은 나라가 그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나라가 이렇게 리드가 되고 있죠. 미국이라든가.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차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비드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분명히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도태되는 나라가 있고요. 또 민족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리드가 되는 나라가 또 생겨납니다. 근데 도태되고 싶어서 도태됩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G7 저는 그 G7 요번에 대처하는 거 보고 물론 그 시스템은 나름대로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 프라핏 이거 보십시오. 잘 살고 인바이러먼트 막 주장하고 해도요 생존하지 못하면은 웃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유엔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 많이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기회로 이것이 유엔의 그 아시다시피 유엔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우리 6.25 때만 어떻게 해서 미국의 그 의견 안건이 통과돼서 안보리에서 했지만은 그 외에는 별 통과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그 리드로 봤을 때는 유엔이 저도 그래 봅니다. 유엔의 역할이 굉장히 한심할 정도다. 유엔은 산하 기구죠. WHO.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아마도 이것이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WHO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거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가 탄생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전이요 1초 이후에 반전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신천지 핫스팟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안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세계 리더 국가로 이렇게 나가서 어떠한 면에서는 정말로 탑으로 나갈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컨드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국민과 모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요즘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휴게소 가면 아주 시끄러웠어요. 막 그냥 꿍짝꿍짝꿍짝 했는데 어제는 올라오는 데가 좀 조용해요.
차도 역시 많아요. 사람도 좀 제법 다녀요. 근데 이제 사일런스 조용해요. 예, 깊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하구나 많은 걸 느끼는데 이러한 것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삶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택배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바뀝니까? 예, 택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아마존이나 우리 뭐 쿠팡, 저도 오늘 뭐 쿠팡 2개나 이렇게 받았습니다만은 어, 사실은 이제 이 마켓 우리 그 전자상거래 생기면서 실제 돈은요 이 택배 회사가 버는 겁니다. 그죠? 전자상거래 회사도 벌지만은 예, 아마존도 벌지만은 이 택배 회사가 밑받침 안 돼주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화가 앞으로 삶의 패러다임에 엄청 변할 것이다. 드라이브 스루 뭐 포항에 횟집도 그걸 본따 사니까 횟집이 엄청 잘 된다고 하죠. 뭐 지금 일본도 그걸 본따서 그 상점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아까 잠깐 피크닉 가려고요. 저기 신대 저수지인가요? 근데 가기 위해서 커피 드라이브 스루인데 차가 꽉 섰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참 날씨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공장 가동이 좀 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덜 되고 비행기도 좀 적게 뜨는 것 같아요. 프라이트 레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데 아직은 많습니다만은 옛날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깨끗해진 것 같고요. 뭔가 요번에 많은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분석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해결책을 갖고 나가리라고 봅니다.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진짜가 뭐냐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가 누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 떠나서 민주가 뭐 공산 뭐 다 떠났어요. 어떠한 사회 시스템인지 다 바이러스 들어가서 똑같은 공평한 조건 하에서 다 뭐 확진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걸 보면서 우리 인류가 가짜가 사기, 가짜, 이 허풍 때리는 거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적나라하게 리빌된 겁니다. 아주 뭐 햇빛이 환하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진짜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인류의 목표가 개개인의 삶도 진짜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게. 거기 안 찾아가면요 그 사람은 도태됩니다. 그 사회는 도태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생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만이 생존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통찰력을 갖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짧은 바람입니다. 요번에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뭐 음성 판정을 받아서 퇴원이 됐는데 재양성을 받아서 나 이렇게 벌써 우리나라에도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관찰자 입장에 따라서 음성도 되고 양성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양자역학. 저는 발전공학을 강의하다 보니까요. 지난 30년간 원자력 공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자역학을 조금 이렇게 강의하는데요. 참 하면서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 곳 이렇게 돌고 있는데 크기는 칠판에 적을 때 항상 보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원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제 전자가 돌고 있다 칠판에. 근데 칠판에 그럴 수 있습니까? 먼 그림이다 사실은. 우리 원자핵을요 한 5cm 정도 그리면은 전자는 저기 1km 갔어요. 여기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야 좀 뭔가 좀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공간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태양 주위에 지구가 뭐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 있으면서도
우리 몸도 다 원자로 원자로 구성된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바로 양자역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바라다 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있고 없고를 굉장히 그냥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동시에 보는 양자역학적 삶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처럼 관찰자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그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밝혀지겠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좀 바라다 볼 필요가 있고요. 삶의 패러다임, 철학의 패러다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방금 아까 제가 말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살아가는 삶의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조용하면서 깊이 있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긴급 조치로 했지만은 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100년, 200년 가기도 하고요. 1000년, 2000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이 마스크를 끼고 태어나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아이러니컬하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야구 리그입니까? 이것을 미국에서 이렇게 접촉해서 방송할 수 있는가 해서 서로 컨트랙트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BL입니까? 코리안 베이스볼 리그.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베이스볼 좋아하는데 우리 거라도 보고 좀 즐거움을 찾자는 게 되겠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 무슨 축복이 있었는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잘 그나마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받는 결과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인류의 종말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고요. 앞으로 내일 깨보니까 지구 자전이 반대가 돼갖고 해가 서쪽에서도 뜰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이제는 때가 돼서 그럴 때도 됐다는 거죠. 해가 꼭 동쪽에서 뜨라는 법은 없습니다. 벌써 8년 전에 미국에서 이 리질리언시 하면서 지구에 미치는 지구의 지축이 반대로 도는 것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우리 자축도 변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 태양의 흑점의 변화에 따라서 전력 계통의 정전에 대한 연구, 이거는 억년에 한 번, 100만 억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인데요. 그러한 사고에 대한 것을 근데 한 번 그 사고 났다면은 인류가 여기 보십시오. 해피하게 지금 피크닉 가서 놀고 있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꿈꾸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떠한 우리 작용에 의해서 이 우주의 작용에 의해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에 대한 디자인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걸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미 아주 미약하지만 학교의 강의라든가 지금 우리 강의도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좀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 지금까지 대비를 못한 거죠. 대비를 왜 그것이 나왔습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좀비 영화가 참 많더라고요. 좀비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바로 거기에 대한 이런 좀비 비슷한 정보가 많이 흘러나왔겠죠. 그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러한 서바이벌 하기 위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화상으로 컴퓨터로 합니다만은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홀로그램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입체로 하겠죠. 예, 그만큼 이제 테크놀로지가 엄청 개발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영적인 수준 크는 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가짜에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기, 가짜 여기에 굉장히 경계를 갖고 대할 겁니다. 허풍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자연적으로 도태될 겁니다. 이제 진짜를 찾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는 이익 추구 또 환경 또한데 이 생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3개월간 엄청 고민했습니다. 거의 밤잠을 좀 못 이루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약을 먹고라도 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좀 얻는 것도 많네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방금 전에 제가 드리다시피 세계 대전 후에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거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19 이후에 세계의 질서가 상당히 변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G7 만나서 우리 G7 하겠죠. 그러나 그 너네들이 어떤지를 벌써 이제 알기 때문에 인류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진짜로 요번에 잘 대처한 그러한 나라들이 진짜로 G7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물론 이 생존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나가는 나라가 이제는 이 월드를 리드할 겁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그 사회는 도태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우리 스마트한 시티즌십이 돼야 되겠다. 국민을 역량을 강화하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이거는 뭐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마침 우리 참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역경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우리 시민도 평균적으로 아직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볼 그러한 것이 있지만은 많이 역량이 강화됐다 이래 봅니다. 근데 그 역량 강화의 덕목 중에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이 겸손입니다. 창조주 앞에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 한순간에 우리는 반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스마트한 시티즌십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생존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답을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아파트를 짓거나 빌딩을 짓더라도 설계 도면에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에너지 쪽도요 이미 저는 생존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에너지도 진화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봐줬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좀 생존의 조건 에너지원이 어떤 에너지원이 생존할 조건은 클린하냐 yes 하면 서바이벌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존에 보장하느냐 yes 생존합니다. 이것이 no 하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도태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석탄 화력 발전소 이게 클린하지 않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클린하도록 테크놀로지 기술화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석탄 화력은 탄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이 CO2를 만들어서 지구 온난화를 발생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석탄 화력을 만들어서 발전하는 것이 잘 나갈 때 CO2를 발생 안 하는 석탄 화력은 왜 개발하지 못했는가? 이거를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원자력 공학과. 저 원자력 공학과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뭐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후쿠시마 우리 원자력 지금 현재 인간이 만든 원자력 발전소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핵분열 원자력 발전이죠. 즉 핵분열 우라늄 92번 우라늄 235짜리 2에서 3%짜리 중성자 때려서 두 가지 물질로 하면서 질량 감소 일어나는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개발해서 나온 것을 뽑아서 쓰고 있는 스팀 만들고 터바인 돌려서 제너레이터 돌려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바로 방사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방사능이 안 나오는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는 못 만들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핵 레디오 액티비티 방사능이 안 나오는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지금 현재 만족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신재생,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장서서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것을 디자인, 우리 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는 연구를 하시는 분 또는 뭐든 다 좋습니다. 디자인할 때 이 생존,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면은 거기서 돈을 making money,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면에서 미래를 잘 디자인해서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연대를 하는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제가 곧 글로벌라이제이션 한다기보다도 글로벌 연대를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같은 그 시점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50분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중에서 주제가 조금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게 아마도 방송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한 5초 정도 지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을 제가 생각 못하고 말씀드린 게 있으면은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여하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 모두 건강하기를 빌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